안녕하십니까. 건축설계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세도 관련해서 건축설계 기본이 되는 상세도들을 매 시간 스터디를 진행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계획 설계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한 학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상세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이 이제 상세 디테일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표시를 해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좌측 상부에 있는 이 부위에 대한 상세도 작성하는 법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준비해서 지급해 드릴 종이에다가 상세도를 작성하셔가지고 추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세도를 작성을 할 텐데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있고 단열재가 붙어 있고 내부에 실이 있고 시천장 실링이 있고 외부에도 단열 마감, 그쵸. 위에는 지금 조경과 방수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는 이제 메인 구조부터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부에 미리 알려드리면 이렇게 요 작업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의 마감이나 조인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테일한 치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편하게 프리핸드로 작성을 하시면서 구조가 어떻게 되고 마감이 어떻게 붙고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구조체들은 지금 이렇게 작성을 처음에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구체를 먼저 작성하시게 되고요. 이거는 저희는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철근 콘크리트 표현.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천장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전산볼트라고도 하죠. 현장에서는 뭐 달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엠바 혹은 티바 이런 마감재가 붙게 되고요. 그 후에는 뭐 석고보드가 될 수도 있고 텍스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저는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내부에는 단열재, 외기와 만나는 면에는 전부 이렇게 단열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표현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찌글찌글 한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여기가 단열재가 설치가 되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외기가 만드는 부분은 이렇게 단열재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단열재 이후에 마감재, 여기서 뭐 패널이 붙을 수도 있고 조적이 붙을 수도 있고 저는 조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옥상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요 하단부터 이제 설치되는 마감재의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고름 몰탈, 방수, 다시 몰탈, 묵은 콘크리트, 묵은 콘크리트는 이제 이렇게 배수라든지 그리고 밑에 있는 방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유공간 배수판이죠. 물이 흘러나가게끔 위에 고여 있지 않고 흘러나가게끔 부직포, 그리고 경량 토심 위에 잔디가 있기 때문에 토심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고름 몰탈, 몰탈은 그냥 두께만 가진 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수는 보통 이렇게 점선으로, 여기는 시트 방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레탄, 도막 방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물달, 미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노출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묵은 콘크리트, 배수를 관련해서 구배를 주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공관, 공간, 공간 표현해 주시고, 부직포는 아주 얇은 강이니까 선으로 하나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경량토, 토심, 경량토를 사용하는 건 이게 하중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경량토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잔디 표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이쪽에 있는 참고 도면은 표현이 안 됐지만 여기에 이제 두껍석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단면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물이 외부에 흐르지 않고 안쪽으로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두껍석,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석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금속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외부로 흐르게 되면 이제 여기 물자국들이 이제 오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두kop석의 방향은 내부로 들어가게끔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면 표현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손을 빼서 뭐 재료에 대한, 마감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은 뭐 단열재 어떤 걸 사용했는지, 그리고 경량 철골은 어떤 걸 목 구조로 짤 수도 있고 경량 철골로 짤 수도 있고, 그리고 석고보드를 칠 건지 텍스를 칠 건지, 그리고 그 위에 석고를 쳤다면 그 위에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을 할 건지, 어, 이런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다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옥상도 마찬가지로 옥상은 옆에 위에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표현 여기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부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나눠서 단열재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외부 마감이 뭐가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은 일단 상세도 그리는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순서 기억하시고 표현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 기입해 주시고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작성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 디벨롭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최초 제가 드렸던 이 도면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A4 용지로 나눠드렸던 이 과제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제 개요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제 개요는 저희가 첫 번째 학기 이제 진행할 거는 단독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대지 조건은 일종 전용 주거고, 대지 면적은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요 면적을 산정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고 높이 12m, 층수 제한은 2층,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존재하지만 저희 수업 단계에서는 이제 계획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변 현황은 대지 현황도 제가 뒤에 보여드릴 도면을 참고하고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조건입니다. 주차 대수는 한 대 이상으로 계획할 것. 그리고 바닥 레벨은 고저차가 없고 전면 도로와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경 면적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경은 계획자가 계획 의도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차량 진출 입구의 너비는 6m로 한다. 주차 단위 구획 2.5m, 5m로 한다. 지붕은 평지붕으로 한다. 제가 지금 조건을 평지붕으로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계획자가 뭐 꼭 원하시는 의도나 뭐 설계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 뭐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유동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튼홀은 사용하지 않는다. 층수, 차로 및 주차구역에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제한은 없다.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에서 건축물과 이격거리. 건축선은 1m, 인접대지 경계선은 1m 이상. 차로 및 주차구역선에서 건축물과 이격거리는 제한이 없다. 옥탑 및 파라페 높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조 치수 및 표형 방법. 기둥 사이즈는 400에 400. 노란색 시선을 표기하고
외벽 치수는 200, 노란색 시선을 표현합니다. 내벽 치수는 200, 초록색 시선을 표현한다. 이외 조건들은 설계자 임의로 기능에 적합하도록 적용한다. 이제 저희가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공해드린 도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건 남향, 지금 N을 가리키고 있는 곳이 북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인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계획하실 때 창을 어디로 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외부 공간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의 대상으로서 지금 주어진 정보고요. 지금 여기 보라색이 이제 인접대지 경계선을 표현되어 계신 거고, 지금 223-11, 223-17이 이 외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이 앞에는 6m의 진입도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면 좌측에는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은 제가 다 제로로 맞춰놓은 상태라서 지금 대지 간에 고저차는 없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주어진 조건, 이제 도면을 봤을 때 이게 위쪽과 우측에 인접대지가 접혀져 있고 아래쪽으로 도로가 접혀져 있고 그리고 공원과 왼쪽에 접혀져 있고 그리고 향이 45도 정도 비틀어진 형태로 지금 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격설 계획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초록색 이점 세선으로 지금 그려진 부분이 대지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 이격 조건 건축선 1m 이상, 인접대지선 1m 이상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셋을 통해 가지고 1m 1000 네. 지금 안쪽에 있는 선 바운더리 내부에다가 이제 계획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 이제 진입하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먼 곳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을지 그리고 인접대지가 이제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 위와 어, 위쪽과 오른쪽으로 접해져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 그래서 우리 건물이 대지 경계선과 이렇게 접해서 배치가 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떨어져서 배치가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과 이제 공원 방향으로 이제 건물이 놓이면 좋을지 아니면 공원과 이격시켜서 건물을 배치하게 되면 좋을지 공원과 이격시켜서 배치를 하게 되면 외부 공간이 그럼 공원과 인접하게 되고 그 둘 사이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계획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아래 조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 정도 제가 어,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주어진 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인접대지 외부에 이제 뭐 건물이 설 수도 있겠죠. 주변에 건물이 이렇게 설 수도 있고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외부인들에 대한 유동 인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진입로 차량 진출입하는 진입로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만약에 이제 배치를 할때
일단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대안으로서 그냥 한 가지 정도 알타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하면 일단은 차량이 진입하고 공원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 주차장을 이격시키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차량 진출입 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향이 남쪽이죠. 이쪽에서 이제 태양이 이쪽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이 들어오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외부 공간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파킹 P 그리고 외부 공간 가든 그리고 이제 니은자로 생긴 형태의 메스를 앉힌다. 이렇게 일단은 초기 아이디어를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뷰로 공원을 향해 가지고 녹지의 뷰를 이제 건물의 좀 서쪽 면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인접대지 경계선 쪽이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일단 외부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시선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P에 대한 영역이 가든에 대한 영역이 파킹이 이렇게 좀 큰 형태로 긴 형태로 들어가고 녹지에 대한 가든에 대한 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프라이버시가 일단 차량 주차장으로부터 한번 필터가 되고 여기는 건물의 매스로 필터가 되고 그러면 이 뷰가 있는 쪽으로 창이 열리고 여기도 가든을 향해 창이 열리고 뭐 이쪽으로 창이 많이 생기는 게 가든을 향해서 창이 열리고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음, 이제 도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건물의 중심, 건물의 중심으로 어떤 출입을 받아줄 수 있는 영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출입을 해야 될까 혹은 이쪽도 주차장을 내리거나 또 인접했을 때 가장 최단 거리인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방법이 대안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아무래도 지금 좋은 뷰, 공원을 향한 좋은 뷰, 그리고 마당을 향한 나의 뷰가 있는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거실의 거실의 배치가 이쯤으로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거실이 배치가 되고 그러면 거실과 인접해서 공용 공간들이 배치가 되는 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출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주방, 주방이나 뭐 화장실 뭐 이런 서비스 공간, 주방이나 화장실, 주방, 화장실
거실, 그리고 이거에 이쪽에 이제 방들이 배치가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입이 이쪽으로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거실까지 거리가 좀 부담스럽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도 거리가 좀 돼서 이제 예를 들어 장을 보거나 짐을 가지고 이동하거나 하는 동선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출입은 계획 최초 계획했던 이쪽으로 하고, 이쪽을 방의 영역으로 할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실 때 이제 방, 주방, 그리고 주차장이 인접되어 있어야 매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창을 크게 낼 수 없는 뭐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계획하실 때 본인의 취향이 혹은 라이프 스타일이 정주하는 공간이, 집에 있을 때 정주하는 공간에 본인은 거실에 좀 많이 있는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거실을 이쪽에 배치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은 거실보다는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다, 방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기간이 더 길고 하면은 오히려 이쪽에다가 방을 배치해서 집에서 머무는 공간이 긴 시간 위주로 주된 공간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주된 공간이 이제 내부에 있는 가든 내 앞마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혹은 인접해 있는 근린공원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배치에 대한 계획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접대지 조건, 그리고 향에 대한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대지 조건, 향에 대한 조건, 그리고 출입에 대한 조건, 그리고 공원, 인접한 공원에 대한 조건, 그리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매스를 기역자로 배치할 것인지, 일자로 배치할 것인지, 외부 공간을 남쪽에 배치할 것인지, 공원과 붙여서 배치할 것인지, 인접대지와의 건물은 이제 매스를 붙일 것인지 띄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시는데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알트 첫 번째에 대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도 각자의 계획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일단 배치 계획을 마무리를 하시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면 작성하는 방법, 이 지금 저희가 주어진 조건을 녹여낸 평면도에 대한 매스, 뭐 추후에 이제 내부 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냥 러프한 수준의 도면들을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 매스 스터디라고 하는 이 변동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확정지어서 이제 지금 결정되는 매스가 이제 결과물로서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재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컨셉을 좀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이제 형태를 만들거나 이제 배치를 하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지을 것인지, 내 건물은 뭐 볕이 잘 드는 태양빛이 가장 우선 순위로 배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혹은 나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그냥 내 시간을 혼자 즐기는 시간이 좋다. 그래서 나는 가든을 중심에 품고 그걸 둘러싼 건물을 지을 것이다. 혹은 어, 내 건물은 공원과 연계해서 공원을 언제든지 이제 걸어서 나가고 뛰쳐나가고 이제 공원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주가 된
내 건물의 컨셉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들 본인의 이제 설계 의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되는 요소들을 일단 정리를 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컨셉이 명확한 본인의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컨셉과 배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